칼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무엇이 다른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이념 대립 속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국민마저 갈라지면서 국론 분열이라는 총체적 난국에 봉착해 있다. 더군다나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해 경제성장을 이루자 일각에서는 우리도 중국처럼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고 해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는 위험한 인식까지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념 논쟁은 넘쳐나지만 정작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역사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이념 편향 논란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전교조를 둘러싼 이념 교육 편향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젊은 세대에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했고 무엇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무엇이며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좌파 정부, 보수 정부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방안보 외교 경제 등 국가의 주요 정책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국민의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이념과 현대사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반도 분단의 복잡한 국제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살피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거나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왜 등장했는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서는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했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빈부격차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대립 구조로 분석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착취와 갈등이 발생한다며 궁극적으로 계급이 사라지는 공산사회를 주장했다. 다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무조건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넓은 개념이다. 오늘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처럼 자유선거와 시장경제,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복지와 분배를 강화하려는 정치 세력도 있다. 반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등장한 소련과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수립한 중국 등 현실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일강 체제가 형성됐다. 이들 체제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 중심 계획 경제의 비효율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소련은 1991년 해체됐다. 중국은 현재까지 공산당 일당 지배를 유지하면서도 개혁개방 이후 시장 원리를 광범위하게 도입해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경제에 시장 원리를 도입했다고 해서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아니다. 정치적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 권력교체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자유민주주의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등을 거치면서 절대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상이 발전했다. 국민주권, 자유선거, 복수정당제, 법치주의, 권력분립,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등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한 표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고 잘못하면 자유롭게 비판하며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힘이다. 대한민국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는가?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광복을 맞았고 냉전과 미소 대립 속에서 한반도 분단이라는 비극을 겪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 아래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됐고 재헌국회 구성과 헌법 제정을 거쳐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했다. 물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희생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민이 지켜가야 하는 제도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무엇이 다른가?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을 수립했다. 국호에는 민주주의와 인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대한민국과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도하고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다. 대한민국처럼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집권 세력이 교체되는 체제가 아니라 3대 세습하는 공산국가로 출발했지만 주체 사상으로 새로운 이념을 도입한 곳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출발해 시대에 따라 대남 전략을 변화시켜왔다. 1950년에는 625전쟁을 통해 무력 통일을 시도했고 이후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했으며 주체 사상과 성군 정치를 거쳐 현재는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을 체제 유지와 군사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 관계를 아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변화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있느냐가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가? 권력을 비판할 자유가 있는가? 언론이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가? 야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북한 핵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곧바로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한미군 문제 역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외교안 보정책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대북 억지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려면 먼저 답해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무엇으로 억제할 것인가? 한미동맹이 담당하는 확장 억제력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한반도의 군사적 힘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국가안보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통일이 안 되는가? 중요한 것은 부자지간에도 이념 앞에서는 총부리를 겨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념의 대립은 냉혹하다는 사실이다. 남과 북은 70년 넘게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왔고 오늘날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과거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 노선을 추진해왔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단순히 같은 민족인이 합치면 된다는 감성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어떤 가치와 체제를 바탕으로 통일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선거와 복수정당제, 언론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탈북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로운 사회에 정착하려는 현실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탈북의 원인에는 경제난, 식량 문제, 가족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자유에 대한 열망과 정치-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동기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체제를 비교하려면 이론이나 정치적 구호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로 어떤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가, 자신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때 북한 체제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정확한 이념 교육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며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문제는 자신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상이 어떤 역사에서 출발했고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모르면서 정치적 구호만 따라가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빈부격차와 노동 문제도 가르쳐야 한다. 동시에 소련과 중국, 북한 등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억압과 개인의 자유 제한도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 과정 역시 함께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젊은 세대가 어느 한쪽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다.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 유엔군은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 자유와 국가안보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점차 사라지는 지금 625전쟁의 성격과 책임을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정확한 역사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를 지키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다수 의석 역시 상대를 억압하기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책임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말할 자유가 있는 나라,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나라, 자유로운 선거로 권력을 바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제도다. 이념을 모르면 선동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제대로 알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상대를 무조건 좌파 또는 우파라고 낙인 찍는 정치가 아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태동과 현실을 정확히 가르치고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념 교육이다.